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우선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촬영 중간중간에 뜻하지 않은 노이즈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미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도 어반놈과 정말로 찰떡궁합인 이야기 준내 무서운 이야기 내가 오늘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거 메디게이트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이 메디게이트가 의사들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의사 면허를 인증한 사람들끼리만 가입 가능한 그런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메디게이트에서 가장 히트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거지. 단스 유행 기행교 풀필해네카. 이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거든. 근데 여기서 와이프가 보험사 친구, 직원 친구랑 사망보험금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짧게 올라온 글이 본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무서운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한 지 1년 안 된 부부인데 PC 카톡이 열려 있어서 그걸 훔쳐본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앞으로 남편이니까 벌이가 앞으로 늘 테니까 사망보험을 알아보라고 친구가 와이프를 이제 사망보험 가입하라고 막 종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인감도 가져오라 하고 있고 그래서 와이프는 자기가 의사라서 사회성 제기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끌끌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착한 줄 알았는데 착한 가면인 거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되게 참담하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메디게이트에 올라온 결혼연애 카테고리 인기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가 장모님 모시기고 두 번째가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결혼이야. 그래서 둘 다 되게 보고 싶은데 나도 이게 의사 아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거 아이디 빌려달라면 받을 수 있거든. 나도 한번 들어가서 볼까. 여러 가지 궁금하긴 한데 여튼간에 그래서 이러한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또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한 거야. 그래서 저거는 퐁퐁남의 정석이다. 보통 의사들 병원 입지가 이런 식이래. 사회성이 제기해서 간호부장한테도 씨 가만 있어. 이게 사람이 아프면 화가 나. 아프면 화가 나 진짜. 그래서 그래. 가만 있어. 사회성이 제기해서 간호부장한테도 휘둘리고 컨설팅에 휘둘리고 어디에 휘둘리고 마누라한테도 씹어받아가고 그래서 학창시절 1등 찐따는 어디 안 간다 이렇게 적혀있고 그리고 사회성 제기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만 못 알아듣는 거냐 하니까 성제기를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자기도 이 상황이 그냥 나쁜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목도리에 가만히 있어. 아빠 지금 인내심이 안 좋아 지금. 그래서 애는 어차피 안 만들 생각인데 이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빠른 손절이 답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 그래서 타살을 당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평소에는 부부관계도 좋고 다정하고 상냥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거 다 가식인 거야 임서가 임서가 진짜 오랜만에 듣네. 그래서 평소 안 먹던 음식은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먹던 카레에 수면제 타는데 어떻게 피하노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먹던 카레에 수면제 드립은 어디서 나오냐면 고유정 있지 그 남편 토막낸 아줌마 이 사람이 카레에 수면제를 타가지고 졸피뎀이었을 거야. 그래서 뻗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톱질 했거든. 톱질을 슉슉슉 해가지고 그랬는데 자 가 이제 가 올라가. 그래서 그게 왜 또 카레 수면제를 탄지 내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수면제 같은 거는 그 특유의 졸피뎀이었을 거야. 아마 거기 약간 쓴맛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카레는 되게 개성이 강하단 말이야.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때려박아도 그 맛이 티도 안 나거든 사실. 그래서 카레에 이게 때려박은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생각해서 스스로 들면 모를까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마누리 내 사망보험 들으면 기분이 더러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뒤로도 거의 다 그랬어. 다른 남자 있는지 먼저 알아봐라라고 얘기하니까 남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업도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크크크크 정신승리가 오시네요. 뭐 불신의 그런 거지. 그래서 빰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빰이다 저 여자는. 그래서 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성잭이 자살한 놀리는 빰인 것 같다. 애 없으면 그냥 빨리 결단을 내려라. 빰이는 자기 아버지도 버린다. 저라면 하루도 같이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절대로 계곡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남자는 여초 말투가 은근히 여시 때문에 많이 퍼졌다고 하는데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투일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장난으로도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도 뭐 대충 뭐 얘기 그 말하는 것도 뭐 일베 용어 중에서도 옛날에 뭐 운진이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 이기야 이런 게 있었잖아. 웬만한 애들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솔직히. 웬만큼 그런데 가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 물들었다고 봐도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진 같은 거 찍어 놓고 스마트폰 찍어 놓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에 이혼 자료로 유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집에로 들어가지 말라고 즉시 오피스텔 마련하고 거기도 출퇴근하라고 전부 다 이제 조심해야 될 걸 말해주는 거야. 칼에 계곡 낚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내 옛날에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통 남자들이 종신보험 같은 걸 많이 들잖아. 사망 보장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입하게 돼. 왜냐하면 가장이라는 게 운명이 결국엔 돈 버는 기계란 말이야. 내가 말하지 아플 자격도 없다고 가장은 아빠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뭐 사망 보장 자산을 뭐 정기보험으로 마련하든 종신보험으로 마련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거를 몰래 가입해 두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왜 이렇게 가렵지? 그래서 이거 되게 옛날인데 직장 여성 90%가 남편 죽으면 보험금 내목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기사가 있거든. 그래서 이때쯤 가장 난리가 났던 게 남편이 죽었습니다라는 거. 그 남편이 가장 기분 나빠지는 광고 넘버원이 프루덴셜 광고였단 말이야. 그래서 프루덴셜이라는 보험회사는 사실 외국계 보험회사고 나름 괜찮은 회사야. 근데 광고가 주웃 같거든. 그래서 죽었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이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지. 근데 그 결과가 뭐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혼 여성 중에서는 보험 가입 의사 결정을 배우자야 상의하거나 이런 사람이 잘 나타나지가 않았어.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기혼 여성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기혼 여성은 보험 가입할 때 의사 결정을 배우자랑 상의조차 하지 않고 90%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A 생명 관계자의 얘기를 따르면 개별 인터뷰에서 결혼한 직장 여성의 경우 가입 시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설계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설정해갖고 나중에 비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많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 90%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런 이야기 나도 똑같이 많이 들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보험은 무효로 되거든요. 원래 그래. 그래서 여기서 보험은 좀 약간 좀 복잡한 게 뭐 보험 계획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런 게 다 다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순서가 있거든. 이제 뭐 직계 비속, 직계 분석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항상 이제 피보험자는 이제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죽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이게 가라로 된 경우가 되게 많아. 가라로 된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보험은 무효가 되게 돼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보험자의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무섭냐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발동이 되는 거잖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단 말이야. 그게 문제가 돼. 그래서 아까 전 그 처음 보면 보험회사 일하는 친구랑 얘기했다고 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게 서로 알고 있잖아. 또 서로 알면 가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필 서명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위임장 같은 형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옛날에 한참 알아볼 때만 해도 그런 거 가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보험계약자 사인 따라하고 피보험자 사인 같은 거 그런 것들 자필로 안 받고 서로 설계사하고 친구니까 가라로 하고 죽어도 상관없지.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지금 와서도 뭐 나중에 지나고 나서 밝혀진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상할 때 밝혀지잖아. 예를 들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뭐 엄청난 사망 보험금이 걸려 있거나 그때만 발견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이거 밝혀내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지.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존나 무서운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직장 여성 90% 남편 죽으면 보험금 내 몫이라고 나왔던 이 기사가 나온 날짜는 2007년이란 거지.
2007년이라면 여자들도 굉장히 헌신적인 게 있었을 때거든, 그게. 2023년인 지금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와, 코아이네.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자기가 피보험자로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말해줘야 되나? 분명히 이걸 보고 이제 혹시 내가 피보험자로 나도 모르게 가입된 거 있냐라고 찾아보면 분명히 제법 많이 나올 거거든, 그게. 분명히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걸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내가 여기서 오늘은 이것까지 얘기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하고, 여튼 뭐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보험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라면 만약에 이걸 봤잖아. 야, 난 이혼한다 진짜. 나라면 진짜 이혼할 것 같아. 애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 오빠 우리끼리 그냥 했단 말이야.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했단 말이야라고 하게 이 씨발년에 이 씨발. 야, 막 뒤지고 싶냐고 니 진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간에 오늘 이야기 거지 같은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내가 얘기하면서 괜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어반놈은 여러분들에게 여우의 심포도 같은 컨셉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야기해도 뭐 별 상관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튼 뭐 오늘의 거지 같은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여튼간에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는 안 여는 게 답일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궁금한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 굳이 열어보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했으면 낙장 불입이야, 알았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모른 척하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거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